페스티벌에서 핫함으로 힐링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임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으니까 먼저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최종 제출본을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면담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은 답을 정해도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데 너의 연구는 정말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서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학탐의 본질이 뭔지 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 생각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학계도 몰랐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학생 탐구 활동을 하는 거구나.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2년째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삼성고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써보셨을 거고, 세다토론도 하셨을 거고, 이러면서 뭔가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활동들을 여러 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내 생각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생각에 맞는 학자들의 의견을 찾는 방식으로 아마 연구를 하셨을 거고, 정말 연구자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연구 주제를 잡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다음 과정은 뭐지? 그 다음 과정은 뭐지? 해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거기에서 짜집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걸 찾는 과정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각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상의 영작시 오감도의 의미와 융합적 사고에 따른 문학의 확장성,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한눈에 안 와닿잖아요. 저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시각예술적 관점에서 이상이라는 이 시인의 시를 한번 분석해보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였어요. 저는 언어와 문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떤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러면서 이 시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오감도라는 어떤 시를 분석하는 건 내가 좀 쉽겠다.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될지 정도는 감이 잡히는 거. 그게 제가 말했던 도구가 익숙해야 된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스터리를 찾아라. 이게 뭐였냐면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그냥 TV를 보고 있다가 피카소 얘기가 나오고 뭐 큐비즘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시인 이상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상이 되게 이런 회화적인 기법, 큐비즘에서 막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를 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 그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되게 의문스러운 약간 좀 미스터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학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딱 안 나오는 문제를 또 미스터리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분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려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골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너무 쉬운 걸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걸 해버렸으면 그 분량을 채우기도 힘들 뿐더러 앞으로 연구를 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전적으로 해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주제. 내가 진짜 재밌을 거. 우리는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찾는 게 이제 싫어지면 재미없어지면 이게 셀프 고문 과정이 돼요. 1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좀 더 재밌는 걸 골라봐라. 그리고 여기서는 한마디 더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세요. 전 여기까지만 갔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보는 건 힘들 수가 있어, 제인아.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거하고 그림으로 본 관점하고 융합해서 비교 대조를 해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분량이 생기잖아요.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미스터리를 찾는 것까지 지금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초현실주의 이걸로 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어떤 포괄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만 설정하고 마구 읽어봐라. 그냥 큰 카테고리만 설정하고 내가 근거로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위키피디아도 찾아보시고, 위키피디아를 당연히 참고문헌으로 쓸 수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제시하는 어떤 굉장히 요약된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한 게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알맹이들을 쏙쏙 뽑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읽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예를 읽게 됐고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예를 읽게 됐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걸 쓰지 않아도 어쨌든 어떤 참고문헌을 읽을 수는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초반 연구할 때는 참고문헌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분야의 권위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분의 논문을 많이 찾아보면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후반 연구에는 이제 필요한 세부사항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자. 이거 아니면은 이상의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이 다른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프로이트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리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고, 그러면은 프로이트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말을 내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이 사람의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이걸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초반 연구에 많이 내공을 쌓아놓으면은 재료를 많이 해놓으면은 어림짐작을 나중에 좀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반 연구에서 많이 찾아봤고 이제 재료가 돼서 이제는 뭔가를 가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때가 그 저의 초고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에서 준 기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전에 내 초고는 완성한다라고 잡고 이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날은 나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논문을 많이 찾아봐야겠다. 그 다음 주에는 초현실주의 각각 한 주마다 원하는 어떤 테마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에 맞게 그 한 주에 그 한 번이라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셀프 마감 기한에는 어느 정도 뭔가 완성되어 있게 돼요. 막 하루에 막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에 엄청 고생할 거를 일주일 몇 달로 길게 늘려서 맛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뭐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괜찮냐.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헬스 선생님이 방법론은 안 건드려도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선생님이 다 쳐내고 뽑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짧은 면담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